미 현지 이슈 분석과 함께 상황 짚어보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솔직히 예상한 변수였지만 시장의 충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미증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네, 투자자들은 지속되는 하락세에 굉장히 지쳐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반등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한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3거래일간 나스닥은 10%, S&P 500 지수는 7%가량 내렸으니까 단기 기술적 측면에서라도 반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죠.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장 초반에 2.8%까지 오르던 나스닥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오간 게 무려 5차례나 됩니다. 어제까지 올해 들어 나스닥은 27%, S&P 500 지수도 17%나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살만하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골드만삭스의 피터 오펜하이머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주식은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우리는 상당한 조정을 보았고 반등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방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BCA 리서치는 이날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높였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말 글로벌 주식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BCA 리서치는 글로벌 주식은 12개월 선행이익의 15.6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미국 외 지역에서는 12.6배에 불과하다면서 현재 주가 수준은 비중 확대를 정당하기에 충분한 상승 여력을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BCA 측은 더 중요한 것은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 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과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하루 5%씩 폭락하는 게 며칠째 이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공포가 상당한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에서는 반등이 진짜라고 믿는 임계값도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한 3,750에서 3,850 사이가 바닥일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펀드 스트레스의 마크 뉴튼 분석가는 의미 있는 저점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의미 있는 바닥이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6월까지는 한 3,115 정도까지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라면서 현재까지는 진정한 항복이 시작되지 않았고 어떠한 종류의 장기적인 저점을 기대하는 것도 시기상조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리의 린지벨 수석시장 전략가는 큰 폭의 매도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면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숲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바닥에 도달했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는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성을 아직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리처드 세퍼스타인 CIO는 페드가 긴축 움직임의 중단을 알리던가 인플레이션이 둔화 신호를 보이던가 아니면 주식의 멀티플이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될 때 정도가 주식은 바닥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지금 기업들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조치가 눈에 띄고 있죠. 네, 페드가 긴축에 돌입하면서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 실물 경제는 괜찮습니다. 지난 4월에도 4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고요. 실업률은 3.6%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긴축이 이어질 경우에 실물 경제, 특히 경기를 좌우하는 고용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이 밝힌 것처럼 뜨거운 노동시장을 시키는 게 페드의 긴축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수요가 공급을 넘다 보니까 임금 상승세가 가팔라져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기니까 그렇습니다.
긴축 탓인지 일부 기업에서 벌써부터 감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벌지 못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기술 기업들이 그런데요. 오늘 1분기에 나쁜 실적을 발표한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죠. 카바나는 2,5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2만 1,000명 중에 10%가 넘는 규모입니다. 또 1분기에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순손실을 낸 아마존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퇴직 등을 통해서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브라이언 올사브스키 CFO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직원들이 병가에서 돌아오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과잉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존은 작년 하반기에만 27만 명을 고용한 미국 제2의 인력 업체입니다. 성장 속도가 크게 줄어든 메타도 최근 신규 고용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로빈후드는 지난달 전체 직원의 9%인 300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는 오늘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관할 구역 내 기업들은 여전히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고 이직이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어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종에서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실업률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정도 악화될 수 있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건전한 노동시장을 얻으려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페드의 목표는 물가지 고용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